안녕하세요. 친절한 변호사 하종관입니다. 오늘도 외국환 거래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정부에서 코인을 악용한 환치기, 탈세를 막는다라고 하면서 외국환 거래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처음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용이 넓혀져 갈 때 외국한 당국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쉽게 이 가치 전달 수단인 코인이 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각 나라들이 통화를 가지고 이 외국환에 대한 감독이나 관리를 했던 것들을 얼마든지 무용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우려들이 실체화됐던 게 제가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이 카지노 돈 보낼 때 코인을 이용했다, 환치기를 코인을 이용해서 했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 때문인지 외국환 거래법 입장에서도 이제는 코인을 좀 단속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외국환 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로 하여금 등록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부에 등록을 하고 자신들이 이 해외하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하고 왔다 갔다 했던 그 거래들, 그 내역을 이제는 정부에 알리라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사실 여러분들 코인 쪽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코인 거래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도 없고요. 알아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냐? 우리가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보통 뭔가요? 바로 거래소를 이용하면 코인하고 우리 실제 통화를 쉽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를 오가는 굉장히 많은 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겠다. 나머지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적어도 이제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등록을 시켜서 이들이 다른 나라의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국은행에 알려라 라고 하는 내용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미 특근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우리 정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요한 거래들 당연히 정부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환 거래법 입장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단순히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만이 아니고요. 해외하고 우리나라 그 가상자산 사업자 사이에 있었던 거래들에 대해서 이른바 보고를 하거라, 그런 말인 거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한계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록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외 업자들은 우리나라 정부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우리나라 개인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대해서 계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정에서 또 다른 해외 누군가에게 보냈다? 이런 것까지 알아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 하나, 당연히 개인들 간의 거래도 알아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부분의 한계는 명확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환에서 좀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범위에 외화로 된 채권도 들어가고 증권도 들어가고 비금속도 심지어 이 외국환 거래법 대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통화들은 당연히 대상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 코인은 도대체 뭐지? 하여튼 여기에 해당하진 않아 라는 걸로 좀 방치를 했다라고 할까, 방관을 했다라고 할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는 외국환 거래법에서도 가상자산이라는 거를 새로운 지금까지와는 달랐던 어떠한 가치가 있는 수단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것이 오가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정부에 보고를 해달라라고 하는 굉장히 좀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새로운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 특근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좀 검은 돈들, 범죄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좀 뭐 세금을 좀 탈루하고 싶거나 이런 경우에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특근법을 통해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다가 보고해달라. 만약에 좀 뭔가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알려달라. 라고 하는 정도로 관리 감독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해외에 저희가 왔다 갔다 한 가상자산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그동안은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 알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국은행에도 또 하나 알려야 되는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컨대 보면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좀 더 할 일이 많아졌다, 바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특근법에서 워낙 요구하는 것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것이 뭐 아주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에 보고를 하면서 이 관련 인력도 또 충원을 해야 될 거고요. 외국환과 관련된 업무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또 챙겨야 될 겁니다. 또 전산설비도 한국은행하고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끼리 연결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가상자산 사업자분들이 좀 할 일이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것은 결국은 가상자산이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점점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런 걸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마냥 반대할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 외국환거래법 한지 벌써 이제 10년을 훌쩍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 코인이 어떻게 관리되느냐라는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사실 말이 없었지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픈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기재부에서 명시를 했어요. 내년에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겠다. 네.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 등록하게 하고 또 보고하게 하는 의무는 분명히 법이 개정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법이 개정된다면 가상자산 사업자들 그 의무를 이행하게 될 테니까요. 주목해서 법 개정 사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번 소식 전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